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7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 한 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수전노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끔 쓰죠. 우리가 돈을 아끼는 사람, 아주 구두쇠, 그렇죠. 구두쇠. 그리고 수전노, 자리인고비,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낱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수전노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낱말을 정리하는 도중에 수전노라는 낱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던 낱말이에요. 그런데 수전노와 수전노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말이다. 물론 뜻은 같습니다만 수전노라는 말에서 단지 그냥 수전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한자로 보면 수전노, 글자는 수는 지킬 수예요. 돈전, 그럼 수전은 돈을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상태가 어떤 노예와 같이 된 상태,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됐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는 지킨다. 무엇을 지키느냐? 집면이에요. 그렇죠. 집을 지킨다. 무엇으로? 손으로 지킨다. 예, 마디촌자는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단독으로 쓸 때는 마디란 뜻이 있지만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쓰면 손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래, 돈전이다. 돈은 새로 만든 동전이나 새로 만든 철전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발음이 이제 쌓일 전에서 왔다. 이 전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부수자 제대로 알면 쉽습니다. 창과자예요. 그렇죠. 창을 2개 쌓아놓은 것이다. 쌓일 전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종로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종은 여자 종이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에다가 도우다. 도우도 손을 뜻합니다. 그렇죠. 손으로 여자를 잡아서 종으로 쓴다.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리고 수전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포로로자를 씁니다. 포로로 잡았다. 포로. 예, 글자를 나누어 보면 호피무늬 호에 사내남이다. 여기는 사내남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사내남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내남으로 본다. 자, 이것이 이제 포로로인데 사내남자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는 포로로에는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이 정자다. 그런데 쓰다 보면 이것을 이렇게 떼내고 사내남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쓴다. 그리고 일본의 신자체도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내남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피무늬 호와 사내남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을 밥그릇 노에 그런 명자를 제외하고 생략을 하고 힘력자를 붙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수전노는 돈을 모을 줄만 알아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은 도무지 쓰지 않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 중에도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존경받지 않고 이렇게 수전노로 이렇게 좀 얕잡아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문을 보니 비록 고리대금을 하고 수전노와 같이 오직 돈 하나만 아는 진실치 못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이 어떤 문학 작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노를 보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 수전노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의 역사는 지금부터 한 2000년이나 된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을 거냐? 아니면 같은 말이냐? 이 수전노가 우리말로 보면 발음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물론 로와 노가 다르지만은 우리말 속에서는 거의 통용이 될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은 이 말이 새로 나왔다고 봤을 때는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게 발음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일본식으로는 도가 되고 여기에는 료가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전로라는 말이 수전노로 단순히 바뀌었다. 그냥 표기가 바뀌었다. 뜻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볼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우선에 이 수전로라는 말이에요. 수전로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구한서에 마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은 마원전에 나온다. 마원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평가를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후한 때 무장, 군인이다. 그리고 정치가다. BC 14년에서 AD 49년이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광무제 때 여러 지역의 난을 진압했고 또 흉노를 쳐서
공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는데 젊었을 때 목축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부를 늘리고 나면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될 뿐이다 하는 내용에서 이 수전노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관련된 고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노익장 이런 말도 이 사람은 누가 한 말이다. 늙었어도 결국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남자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나왔으므로 2000년 전에 나왔으므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막 그 우리 한반도나 한자 문화권에서는 많이 쓰여졌을 말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 1920년도에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다. 1920년도 5월인데 이때는 동아일보가 만들어진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예요. 조선 불호에게 고함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 동아일보 기자 김명식이라는 분이 쓴 기사예요.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조선의 아버지, 조선의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뭐고 쓰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상당히 비판성 기사를 합니다. 그때 이 글 속에 소개가 됩니다. 구한의 마원이라는 사람이 수전노란 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수전노라는 그런 말이 상당히 식자들 간에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전노라는 말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단순히 수전노와 수전노가 그냥 글자가 이렇게 뜻이 비슷하니까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이 수전노라는 말을 여기에서 왔다라고 보지 않고 프랑스의 어떤 희곡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왔다. 이것을 번역하면서 수전노로 번역하지 않고 수전노로 번역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식으로 읽으면 발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발음이 거의 비슷하지만 일본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작품이냐 하면 프랑스 극작가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지은 희곡인데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인 아르파공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드는가를 그리는 작품이다. 5막으로 되어 있는데 1668년에 발표된 것이다.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유명한 모양이에요. 저는 사실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책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또 공연도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1905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번안을 했는데 그때 제목이 수전노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 프랑스 말을 번역을 할 때 물론 이제 고리대금업자고 돈을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인데 이 말로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은 이 번역가가 이 말을 몰라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발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낸 말이다. 이 번역한 사람이 수전노라는 것은 이것은 물론 염두에 뒀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수전노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고 수전노라는 말은 이것을 번역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면 수전노라고도 하고 가끔 수전노라고도 이 작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작품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찾아보니 수전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색귀다. 인색한 사람이다. 우리가 인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인색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전노와 수전노를 같은 하나의 어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달리 보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 수전노는 새로운 창작된 낱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글자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아까 쌓일 전자, 창과자가 쌓인 모양이다. 여기서 쇠금을 붙이면 돈이 된다. 그리고 대죽을 붙인다. 대죽은 문서를 뜻하죠. 그래서 찌지전이다. 어떤 책이나 문서 옆에 이렇게 부전지를 붙인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면 포스트잇 같은 걸 붙인다 할 때 부전이를 할 때 찌지전이다. 밥식을 넣으면 전별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난다 할 때 우리가 전별 행사, 전별식, 전별회식 할 때 이것이다. 전별금 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해칠잔이다. 네. 그리고 그런 명을 넣으면 잔이다. 잔이다. 나무목을 넣으면 잔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종을 넣으면 밟는다는 뜻의 발벌천.
조개표를 넣으면 천하다, 천할천. 삼수를 넣으면 얕을천이다. 네, 글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므로 이 쌓일 전자가 중요한 글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종노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를 손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으로 부린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또 자는 손을 뜻한다. 네. 이러한 모양이 손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과 힘력, 힘을 합쳤다. 종과 마음을 합쳤다. 이러면 이 뜻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종과 힘력이다. 아주 종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할 때 쓴다. 마음심이다. 종으로 잡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겠죠? 성멜로다. 한자라는 것이 이제 기초가 되는 부수 글자를 좀 알면 이렇게 유추해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수전노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수전로라는 말이 있었다. 자, 두 개가 같은 어원이냐, 아니면 다른 유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